네, 오늘 이렇게 캐논 초대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종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카메라를 이렇게 좀 가지고 놀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모으다 보니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1000개가 넘게 됐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우리 이제 저 말고 저희보다도 저희 이제 어린 세대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를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쓸 건 아니고 이 자리를 모델로 해서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사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캐논 초대석은 2월의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될 작가분은 이정호 사진 작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정호입니다. 촬영이 전문이지 원래 강의가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가 좀 서투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사진을 통한 자기 분석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진은 작은 뷰파인더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내면에 갖고 있는 무의식을 표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출한 결과물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또 만족해하기도 하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막상 촬영한 거를 보면 또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장소를 보통 작가분들은 한 여러 번, 한 10번 이상 가신 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독도사진 전문 작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올해 독도를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가면서 똑같은 사진을 촬영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 사진을 찍으면서 왜 나는 사진을 좋아하고 각자 개성이 있는 사진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산을 좋아하면 산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쓰러져가는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또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일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매일 아침 새벽마다 또 일출을 찍고 별 사진 또 전문가도 있죠.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시면서 왜 이러한 현상들을 인지하면서 자기 분석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저는 주로 이제 대전에서 2013년도부터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개인전도 하고 또 이제 연합전도 하고 대전 DJSRL 동호회 모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은 처음. 근데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개인전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받아왔고 대한민국 바다 사진전을 태종대 갤러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세종 세롱고등학교에서 독도사진 전시회를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토목기술자입니다. 사진가이기도 하고 토목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는 도저히 뭐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토목기술자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반반이 됐습니다. 사진가로서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제 봉급을 넘어섰고요. 작년부터 넘어섰고요. 세계적인 사진 작가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이삭이라는 스페인 후스크 바르나에서 태어난 사진 작가인데요. 가브리엘 이삭은 우울증으로 사진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은유 작가로 유명을 하죠.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카메라를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이삭을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탈출할 것 같았지만 더 심해지고 사진의 열정까지 사그러져 가지고 2014년부터 사진 활동이 소강 상태에 빠졌고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다시 카메라를 들면서 우울증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 사진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은 우울증을 시각화한 사진으로 그 스칸다나비아 풍경에서 받은 그 영감하고 초현실주의로 표현을 했고, 사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울증을 기록을 하고 동시에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삭막하고 좀 어떤 무섭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거의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분이 우울증을 걸렸을 적에 자기 자신을 몰랐다면, 자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기가 왜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걸 또 사진을 좋아하는가, 이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분석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그 얼굴이 안 보이죠. 거의 얼굴이 안 보이고 자기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섬뜩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보면 저희 나라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시고 표현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죠? 전부 다 이제 뭐 풍경, 인물 사진, 뭐 누드 사진 이런 걸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선배들도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 하시고 사진학을 공부를 하시고, 사진을 잘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뭐 토픽 작가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하고 사진 촬영을 같이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손꼽을 정도죠. 제가 이제 그 한국 오지 사진 촬영단의 그 초창기 멤버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김중만 작가, 그리고 김관중 작가, 뭐 여러 가지 민걸식 작가, 요새 이제 젊은이들 중에 뜨는 조준 작가, 이렇게 다들 보면 사진과 이론을 겸비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는 좋아하는데 책을 들고 공부하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진과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공부를 주마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부터 대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안 맞고, 대전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게 그렇게 뭐 다들 카메라 들고 어디 촬영하러 가자 그러면 좋아하시는데, 뭐 이거 갖고 공부를 하자 그러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그냥 그동안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공직 생활을 하시거나 교직 생활을 하셔서 답답함에 그 자기 탈출구를 찾는 방법으로 사진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사진 하나 사가지고 선배님들, 친구분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우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꽃사진, 그리고 운동도 되니까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건강도 좋죠, 사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한 사진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자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았던 무의식이 사진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거는 본인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걸 감상하고 그걸 바라보는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느끼고 또 다른 시각으로 계속 봅니다. 한 장의 사진을 갖고 여러 가지의 판단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작품인가? 근데 가브리엘 이삭은 이 사진가로서의 어떤 명성과 어떤 부를 얻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그 만족에서 그분은 사진가로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우울증 환자들이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시각들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풍선으로 다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전부 다 보면 작품들이 제가 한 27점 정도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거의 일관된 작품성을 보여줍니다. 거의 그 자기가 그 세상에서 같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공간의 가침을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보는 또 많은 사진가들은 다 다릅니다. 사진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어떻게 감상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각자의 몫이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거나 개념은 아예 없네요. 하잖아요. 예. 사진을 이분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보고 싶은데 예. 뭔가 이렇게 가려서 예. 가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음. 거는 그러니까 아까 내면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뭔가 음. 사회나 환경 예. 그 주위의 환경에서 예. 자기를 억압했기 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뿐이 이게 나의 최선의 모습이라는 걸 좀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그 선이 예. 눈을 가린 선이 예. 약간은 곡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는 자유롭지만 그러니까 환경은 자기 음. 멋대로 나를 억압을 하지만 나는 거기서 너무 정제되어 있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좀 그런 표현한 거 아닌가. 자기는 날고 싶은데 자기- 사회적인 환경이 네, 자기를 가둬둔다. 환경은 지 마음대로 자기를 억압하는데 네. 그 억압하는 그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나갈 수. 아주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할게요. 사진을 혹시 촬영을 나가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주로 무슨 사진 찍으세요, 선생님? 저 풍경, 네, 풍경. 뭐 찍는 것 자체가 네. 즐거우니까 그냥 예, 예. 찍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침에 촬영 가거나 저녁 때 촬영 가서 밤새 그냥 그 찍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냥 찍죠. 저희 아내가 정신분석가입니다. 제가 사진을 선배님들보다 좀 작게 했습니다. 한 20년 했는데 정신분석을 공부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가 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를 나가면 제목을 보통 정할 때가 있잖아요. 전시회. 그러면 사진을 보고 제목을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좋아서 찍었는데 이거를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나? 뭐 사진을 제목을 뭘로 써야 되나? 이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냥 뭐 아침에 해 뜨는 거 일출, 뭐 어디 뭐 솔섬 일몰,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짓지. 어떤 철학적 의미나 자기가 갖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주제와 의미와 뜻을 담아서 제목을 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분의 한번 사진을 보죠. 다니엘 그 그린우드 분이라는 사진인데, 이분은 꿈결 같은 지구의 밤풍경을 담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 제목이 아름답죠. 제목이 희망이죠. 저희들도 사진을 찍으면 좋고 밝고 아름다운 걸 찍으려고 그러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걸 찍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옥천 쪽에서 이제 한참 동호인들하고 사진 찍을 때는 폐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지금의 이 동구 쪽에 지금 재개발 지역의 사진을 또 촬영하시는 분이 사진에는 이제 기록 사진과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과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폐가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꽃도 찍으면 연꽃이 아름답게 필 때보다 거의 말라 비틀어진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어둠과 그런 거 쓰러져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자신의 삶도 어둡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그렇다고 보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마음도 어둡고요. 좀 뭔가 사회적하고 공감되는 분이 없고, 사진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사실 그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블로그나 제 동호회 카페 올릴 때 예. 제목을 선정하기가 예. 가장 어렵다. 예, 어렵죠. 내가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저걸 뭐 별이나 또 혹은 뭐 희망이나 이렇게 붙였다 치면 예. 내 주관적인 예. 그렇죠. 관념이 예. 개입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걸 보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또 감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는 제목 자체를 사진 뭐 제목 어렵기도 하지만 예. 제목 자체를 안 씁니다. 보통 뭐 블로그에 올릴 때 어디서 찍어갖고 오시면 그냥 어디서 찍었다 하고 뭐 그런 내용을 혹시 적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보통 적는 게 일상이죠, 그죠? 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도 사진을 올리면서 굳이 제목을 갖다 일일이 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찍은 느낌이나 어땠다, 그 풍경이 어땠다 이런 정도만 적지 뭐 굳이 제목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 이분의 사진은 그 우주하고 별 그리고 이제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전에 그 가브리엘 이삭 그 작가가 찍은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저희가 찍는 것처럼 평범한 그 사진이죠. 지금 이분은 그 두 작가들의 그 사진을 마음과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진을 시작을 하죠. 지금 시간에는 이제 그 무엇을 촬영할 것인가의 그 주제의 선정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침에 날씨가 좋거나 뭐 기상이 특이한 현상이 생기면 카메라를 메고 좀 오늘은 나가서 한 바퀴 돌다 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지만 이제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담아볼까라는 대충 그거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풍경사진 찍으러 가시고 인물사진 찍으러 가시면서 주제는 못 정해도 오늘은 대청호에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이야. 그러니까 대청호에 안개를 찍으러 가자. 그 생각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대청호에 가면 사실 주제를 잡고 뭐 오늘은 대청호에 뭐 물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지개 색깔 나는 그 갈라지는 땅을 좀 찍고 싶다. 뭐 그런 게 작년에 보였었는데 올해도 보일까? 이렇게 구체적인 뭐 주제를 갖고 사진을 찍으러 가는 현상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이제는 그 촬영 대상을 선정하는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진의 기술과 역량이 늘어나고요. 그게 습관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 가가지고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밤에 12시에 스타디오를 하고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 찍는데 삼각대를 꺼내고 나서 카메라를 찾으려니까 숙소에 두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게 그 촬영을 다닌 거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촬영 나갈 때는 그 나간다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시를 개인전을 하고 책을 내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잡고 촬영을 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쓸까? 내가 컴퓨터는 하드는 꽉꽉 차가고 또 사이즈만 가는데 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나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내보기조차 싫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인화은 사진관에서 다 뽑아줬는데 알아서 지금은 제가 현상을 하고 제가
액자집에다 맡겨야 되는데 요새는 표구집도 없고 디아셋 액자집만 몇 군데 있어요. 앨범을 요새는 또 만들지도 않고 그 만드는 거 보관하는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파일로 다 이제 쌓아가지고 하드디스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과 생각과 개성과 삶의 흔적이 담긴 작품이 남게 됩니다. 자기가 작년 5년 전에 찍었는데 제가 5년 전에 찍었는데 지금 지나와서 한 번도 안 열어보다가 지금 와서 그걸 열어보면 아 내가 이런 사진도 찍었어? 이렇게 좋은 사진도 있었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에 찍은 거를 시간 날 때 한번 쑥 훑어보시면 패턴이 같은 게 쭉 이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어져 가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무의식에 대한 표출입니다. 즉 표상이라고 하죠. 그 왜 이런 사진을 찍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그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이죠. 제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둔산동에 가면 오라클 빌딩 있죠. 그 유진건설이라고 거기 이제 회장님 건물인데 그분 아버님이 돌아갔을 적에 제가 장례식 사진을 한번 찍어드렸어요. 찍어드리고 앨범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형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장례식 그 촬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요. 다 뭐 술 한잔씩들 하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운고 하고 뭐 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버님의 그 추억이 난다.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저도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모델 사진도 찍고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점차 보니까 뭐 모델 사진에 돈 주고 가서 찍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진은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 서로 다 공감하고 좋다. 줄 수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야지 줄 수도 없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갖고 있고 보관하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풍경 사진은 제가 보고 만족을 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찍었는데 왜 이게 아쉬웠지? 다음에 또 가서 다시 한번 구도를 다 달리하고 또 환경이 달라질 때 다시 찍는데 인물 사진은 그렇게 못 됩니다. 모델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참 어렵죠. 대한민국 바다 사진전을 했었는데 이 바다 사진전은 제가 그 촬영 기간만 전시회 준비를 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사진을 처음 이거 전시를 제가 이제 사진을 하면서 공식적인 전시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전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배하고 둘이 이제 각각 개인전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당시 3천만 원을 후원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전시실하고 대한 바다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25점 전시를 했습니다. 촬영할 때부터 이 구도를 잘 보시면 5대5 구도로 정확하게 분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저희 선배님들이 그 즐겨 쓰던 5대5 구도죠. 지금은 사진 촬영하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시할 때마다 도록을 만들면서 제가 도록에 인쇄하는 디자인과 색깔과 컨셉을 전부 다 제가 합니다. 요 컨셉도 전부 다 제가 디자인을 한 거고 제가 다른 분한테 인쇄소에 가거나 출력을 할 때 그분한테 사진 좀 어떻게 해서 이것 좀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제 사진이 아니라 그분의 사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제가 직접을 하고 아무리 행사가 바쁘더라도 제가 뭐든 직접을 하고 그 행사에 주는 사진도 보정도 제가 다 직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주제를 잡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생각하다시피 바다에 대해서 한번 전시를 해봐 선배가 그러는데 바다가 우리나라에 뭐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주제를 뭘로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이라는 그 브랜드를 주제로 삼아서 바다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도 대한민국 독도 사진전을 했습니다. 책도 대한민국 독도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저는 브랜드로 삼았습니다. 이걸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시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카메라가 좀 갖고 놀기 좋아서 그냥 아침에 카메라 들고 나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촬영을 했는데
막상 전시를 하려니까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뭐 여기 선생님들 다 알다시피 뭐 글짓기도 해보고 시도 써봤는데 막상 이거를 제품화해서 다른 분들한테 표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거를 그동안에 찍은 감상이나 느낌을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맑은 하늘, 옥색 바다, 그리고 몽환적인 해무, 그리고 위엄과 열정, 그리고 정숙한 고뇌,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듯 살짝 비춰진 섬, 모든 것은 시각의 현실이자 사진은 나에게 내면의 존재로부터 현실적인 인식과 이상의 꿈을 그리기 위해 기억되지 않을까 한다. 매혹적인 5가지의 보석을 가진 색과 향, 아름다운 전율과 함께 다양하게 비춰지는 빛에서 오는 리듬,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프레임 5대5의 시각적 분할을 통해 현존하는 현실과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에서 표출되는 이상들을 사진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몇 번 수정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 주제를 저는 이제 5가지의 보석을 비유를 해서 바다를 표현을 했습니다. 5점씩 전시를 할 때 전시관에 요렇게 붙여서 전시를 했어요. 외국에서도 바다를 많이 찍었지만 뭐 세부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서 바다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대한민국 바다라는 한정적인 주제를 갖고 5가지. 옛날에는 바다하고 섬 하면 유배지죠, 유배지. 돈이 없거나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바다나 섬에 가서, 바다 근처 섬에 가서 일생을 보내고 지내시는 거죠. 결코 옛날에는 바다가, 섬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외국에서 봐서도 감옥이 많았지 그렇게 뭐 좋은 인상으로 다 시작된 섬이 아니었어요. 근데 관광산업이 3차 산업이 성장되고 나서는 바다와 섬이 관광지로 다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시던 분들이 지금 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제주도 울릉도에 가시면요, 정말 육지에 다들 건물 있고요, 자녀분들 다 육지에서 공부하고요,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진짜 뭐 와서 뭐 사가고 가는데 뭐 가격 얘기하면요,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옛날에는 섬이 인심이 좋고 가면 뭐 고기도 그냥 배도 그냥 태워주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섬이나 바다나 전부 다 이제 자산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10년 흐르면서 정말 생각과 이상이 달라졌듯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듯이 경제적인 면도 달라졌어요. 울릉도에서 밭을 촬영을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을 촬영을 하면 막 욕을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찍으면. 정말 파란 곡선이 있는 그런 밭을 이제 봄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미리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꼭 촬영을 해야지, 그냥 멀리서 마음 갖고 찍다가 멀리서도 쳐다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이렇게 어선들 들어오잖아요. 거기 그냥 어르신들, 노인분들 이렇게 앉아서 고기 파시는 분들 바구니 하나 놓고 거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찍을 때 이야기를 하고 촬영 한 번 좀 촬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징어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 민망하시면 저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뭐 뒷모습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지금 옛날처럼 막 찍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참 좋은 사진을 필름으로 옛날에 많이 담았죠. 근데 그 사진을 막상 지금 해서 드럼 스캔 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느냐? 초상권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초상권이 없이 전시나 하거나 팔거나 달력에 내거나 그냥 썼는데 요즘 카렌더 사진에 인물 사진 올라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농협이나 이런 카렌더 사진에 국장호 씨나 이런 분들 전부 다 사진을 보면 해서 5장을 붙였는데요. 크리스탈은 순결함과 청순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바다,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으로의 여행, 그리고 내면의 향기를 머금은 신이 내린 블레싱, 축복이죠. 신이 내린 축복이죠. 요건 어딘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촬영을 할 때 5대5를 정확하게 분할을 해서 찍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뭐 3분할을 원칙으로 하죠. 원칙으로 하는데 반을 정확히 나눠서 이거 사진을 크롭하지 않고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제가 이것도 제주도에서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가덕도 같은데 홍도입니다. 이거는 사진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제 뭐 선배님들한테 이제 저는 후배지만은 저도 또 이제 후배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선배들이 제가 사진을 배울 때는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사진을 찍을 때 뭐 F값을 어떻게 놔라, 구도는 어떻게 해라, 저건 뭐 이렇게 찍으면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절대 선배가 세운 삼각대에 같이 옆에 놓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찍었습니다. 선배들이 바라보는 구도는 선배의 구도고, 제가 바라보는 구도는 제 사진입니다. 어느 한 선배가, 서해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일몰을 찍으러 갔는데 바위 위에 소나무를 걸치고 일몰을 찍는데 저는 저쪽 가서 그 뻘에 요만한 바위를 제가 담았어요. 그때 찍고 와서 이제 거기다 이제 뻘에 장판을 깔고 엎드려서 찍고 왔는데 선배가 하는 말이 왜 여기서 안 찍고 거기서 찍느냐, 굳이 그걸 찍는 이유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선배님은 거기 찍고 나는 이게 죽을 것 같아서 나는,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동호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가면 똑같은 장소에서 열대의 삼각대를 바라보고서 삼각대를 쫙 펼쳐놓고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좋은 모임들은 어르신들이 심심하시면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같이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5장씩만 골라갖고 오세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귀신같이도 사진가는 같은 구도와 같은 장소에서 삼각대를 똑같이 펼치고 찍은 사진이라고도 자기 사진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느낌이 다르지 사람들의 얼굴도 다 다르죠. 마음도 다 다릅니다. 찍는 거는 자유지만 평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평가는 내 몫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몫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몫이지, 바라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이제까지 성장 과정도 틀리고 여러 가지 삶의 시각적 얼굴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면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야 이게 잘 찍었냐 못 찍었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선생님 말씀처럼 굳이 제목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 전시를 할 적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어요. 여수 엑스포 위원장님이 와가지고 사진을 쭉 보면서 사진에 제목이 없다, 제목이 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은 제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전체적인 대한민국 바다 사진전 이렇게 정하면 거기서 그 사진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굳이 그래서 각각 제목을 가능하면 정하지 않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그래도 자기가 찍은 사진은 자기가 좋아서 찍은 거예요. 제가 안에서 행복하고 그걸 담기 위해서 찍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젊은 사진을 전문의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이 막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와요. 그래서 내 사진 어때? 내 사진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사진에 제가
사진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진은 뭐 구도가 좀 이래, 요 사진은 좀 이렇게 틀었으면 좋겠어, 각도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거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닌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사진에 대해서 각자가 찍은 사진을 제가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교정에 대한 언지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가들이, 후배나 선배분들이 이제 저는 바라는 거는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고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작가분들은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요. 누가 무슨 사진전을 했어 그러면 그 사진 뭐 찍어서 그렇고 그런 사진이야, 좋다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저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칭찬해주고 좀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그런 사진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을 담은 에메랄드 보석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사의 바다, 생명과 태양, 그리고 불의 연속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움을 생각을 하죠. 주제를 하고 이런 주제마다 내용을 담는다는 거는 참 2년 반 동안 작업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작업이고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사진을 제가 무엇을 찍은 것인가, 앞으로 이 전시를 끝나고 또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제를 잡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컨셉을 잡을 것인가는 그 다음에 한 번을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면 한 번 첫 발을 내디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쉽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무술목, 한창호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찍는 데죠. 요건 소청도 가서 찍은 것 같아요. 대청도 하고. 장노출하고 이제, 일반 촬영을 하면서 장노출을 초 단위로 이제 계속 찍어봤어요. 보통 장노출 하면은 30초, 25초 이렇게 주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바다를, 파도를 표현을 하고 바다를 표현을 할 때 초 단위를 끊어서 이렇게 많이 촬영을 했어요. 찍으면서 이제 파도도 많이 맞았고 카메라도 한 대 해먹었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은, 거의 여기 무술목에 촬영할 때는 거의 새벽 3시 정도에 가서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소를 잡고.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림은 가치가 있는데 사진은 뭐 별로 가치를 못 느끼죠. 사람들이. 그림은 몇백만 원씩 해도 사진은 몇백만 원 주고 사가 그러면 안 사가죠. 그냥 사진 한 장만 줘. 여기 뭐 저기 사진 좋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줘. 보통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지인분들이나. 옛날에 저희 선배 이제 김관중 작가가 그때 필름으로 찍어가면서 독도에서 6개월 살면서 냈는데, 그 찍은 사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서산의 한 기자분이 기자분 이름을 지금 최초 사진집을 냈고, 김관중 작가가 4개의 사진집을 냈어요. 저도 사실 겨울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한번 들어가려면 한 3개월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공간에 홍보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사진을 바다를 보석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정말 어려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관람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태종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적에 한 보름 동안 했는데, 거기 국토해양부 직원분들, 그리고 거기 관광 오신 외국인분들 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면서 사진이 정말 느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거기가 사진을 갖고 전시를 하러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액자를 갖고서 전부 다 계단 하나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옮길 때도 화분도
우리 이승호 대표님이 화환을 보내주신다 그러길래 여기 화환은 큰 거 못 오니까 화분 조그만 거 보내라고. 그게 기억나시죠? 예. 파도를 이제 이게 보이지는 않아도 거의 수평선을 반으로 맞췄습니다. 루비는 힘과 열정을 지닌 루비라고 하죠. 파도가 밀어치는 파도의 위험, 마치 불사심처럼 사랑과 열정으로 인간을 향해 몰아쳐온다 라는 주제를 갖고, 이런 돌을 가진 곳이 우리나라에 한 두세 곳, 세 곳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돌이 아주 매끄럽죠. 색깔도 이쁘고요. 이 사진은 찍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 걸렸어요. 제가 이걸 포토샵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 파도가 이렇게 그 소용돌이 치면서 이런 장면을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를 올라올 때 순간을 담잖아요. 담을 때 그 이제 모래사장에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라서 촬영하는 순간은 막 그냥 찍기 바쁘니까 사실 몰랐는데, 참 좋았어요. 찍은 장소 바로 옆에서 이제 동해에서 찍은. 패러럴사 그 진주죠, 진주. 진주가 흑진주에 비유를 해가지고 흑백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통 사계를 담는 거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시간적인 흐름, 공간 구성들을 많이 컨셉을 잡았고요. 사진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흐리거나 비 오거나 맑거나 뭐 어떤 날씨에 뭐 태풍이 몰아쳐도 사진 찍기에는 좋다는 거죠. 다 주제가 다 다르게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도에서 4일 동안 파도에 묶였어요. 태풍에 묶였는데 아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좋은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파도의 시각적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또 담을 수 있었고요. 오늘은 뭐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소주하고 빈대떡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날씨의 기변에 따라서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의 흐름에 맞게 또 촬영할 수 있는 소재가 보이죠. 그리고 이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영원한 사랑, 셀 수 없는 감성의 숨결,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섬, 전설을 담고 있는 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 사진은 요게 추자도인데 요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어느 계절에 가면 요게 아예 대놓고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게 보였다, 바다의 썰물 밀물에 따라서 요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리고 해가 뜨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바로 없어져요. 이거 한두 시간이면 없어지고, 이건 시간을 잘 맞춰야 좀 촬영할 수 있는. 이건 뭐 형제섬이죠. 예, 이건 독도입니다. 이건 제주도. 네, 이건 서해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25점 가지고 전시를 하고, 전시된 사진들은 지금 제주도 등대, 그리고 여수 등대에 각각 나눠서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혹시 가시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70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70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64명 뭐 그 정도는 다 나오고 6명인가 밖에 7명이 못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김관중 작가 오지 사진 서울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진계의 지금 주 선배님들이죠, 사실은. 사진을 갖고 1년에 수입이 2억씩 되는 분들이죠. 사진만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 프로 사진 작가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배님 덕분에 제가 그 독도에 남게 됐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 다른 대구 경북 교수님들도 사진학과 교수님들도 제자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다 못 자고 다 나갔어요, 그냥 거기서. 그 팀들하고 이제 잤는데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같이 있고 촬영을 하면서 좀 친해졌죠. 이제 친해져가지고 나와서 그런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한국 오지 사진 촬영단이라는 모임을 그때 발족을 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전국에 제주도 광기갑 작가 뭐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이제 그 대둔산 산장지기 유혁권 씨, 그리고 프로 사진가들, 사진을 업으로 하시고 지금 프로 사진가들, 토픽 작가, 그리고 지금 민걸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심사위원으로 계시고 좀 활동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국영기업에 있다가 전업으로 사진가로 다 전업을 했어요. 사진가로 다 전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노후에 먹고 살겠구나 했는데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에 그 자기가 노후를 생각했던 그 상상이 이제 무너졌어요. 지금은 사진 갖고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팔리는 게 그렇게 많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갖고 모임을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하고 그 전국 순회전을 하고 그게 이제 첫 독도죠. 근데 독도가 아까 이제 한 분 선생님이 여쭤보시는데 독도를 어떻게 들어가면 잘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독도는 허가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람도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나타낼 줄 아는데 사람의 영향을 받는 자연은 말은 못해도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병에 쌀을 담아두고 실험을 하죠. 욕을 하거나 칭찬을 주거나 하면 바뀌죠.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도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자연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껴주면 섬이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독도에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섬이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뇌적인 것들을 담아서 1차 책을 냈고 2차를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다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갖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작품이에요. 섬이 보면 섬은 정말 작습니다. 어디 다닐 데가 없어요. 이게 좀 이렇게 잘 보이세요? 여기가 서도입니다. 서도. 우리가 독도를 가면 여기 독도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독도를 가시면 동도 선착장에 있죠. 여기가 서도 숙소입니다. 저희가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요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물골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일로는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길이 나 있질 않아요. 거의 다 절벽이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여기는 시신 수습을 안 합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냥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절벽에 걸쳐서 어떻게 구조할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참 섬이 희한한 게요.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올라가서 보면 방향 감각이 참 이루어져요. 여기서 볼 때는 이 모양이었는데 저기서 보면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이 항공 사진을 찍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는 가면 도대체 독도에서 좌우 뭐 전체 사진은 다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와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섬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선착장이에요. 여기가 선착장이고 이쪽이 구선착장이에요. 옛날 선착장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한반도 지형이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한반도 지형이 있는 데가. 배를 타고 돌아서 찍으면 한반도 지형이 보는 데가 이쪽이고 저희가 배를 들어가면 여기 선착장에서 보통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나옵니다. 예.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지금도 이제 꼭 어떤 목적이나
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관계기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아예 밑에서부터 못 올라가게 합니다. 이게 독도가 참 특이하게 생겼죠. 위에서 찍어보니까 일반 밑에서 옆에서 찍는 것보다는 좀 틀리죠. 요게 이제 천장굴이고요. 여기가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워버렸는데 드론으로 다 촬영한 사진은 헬기장을 나타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웠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방문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통신수단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자체 전력을 여기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등대거든요. 등대인데 자체 전력을 하루에 발전기를 3교대 해가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하는데 3교대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44명이 경찰이 여기 지금 지키고 있는데 독도 여기 등대에 3명, 예. 그리고 울릉도 관할 직원들은 이쪽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독도 국보라고 그러죠. 그냥 뭐 천연보호 기념물 저기 사찰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가 사찰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고요. 자리 계신 분들 저기 마크 보이시나요? 네, 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독립문바위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악어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 사진의 영상에 새 앉은 악어바위라고 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 장씩 보면서, 사진이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좀 느립니다. 이건 아주 흐린 날 좀 찍은 거고요. 예, 빛 내림이 아주 뭐 이렇게 잠깐 있다가 가고요. 요건 이제 서도에서 자면서 독도에 저녁을 찍은 거죠. 우리 김하중 작가님하고 아마 같이 한번 갔죠 그때. 예, 김하중 작가님. 예. 요게 이제 악어바위입니다. 제가 요 포토샵으로 요걸 한 마리 갖다 붙여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컷이 있는데 사진은 원본은 요게 없는 겁니다. 요게 없는 거예요. 이 새가 이 괭이갈매기가 원래는 요 놈이 요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로 싹 오니까 돌아서서 잭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놀라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돌아서서 나갑니다. 이 컷이 이제 연달아서 세 있는데 이거를 찍으려면 관광렌즈 그때만 해도 16mm가 최고였어요. 16mm를 벽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나올 부분이. 그래서 얼굴을 벽에다 바짝 붙이고 기다렸다가 찍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괭이갈매기를 기다렸다가 찍은 거예요. 그냥 가서 찍으면 괭이갈매기가 절대 이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수시로 앉았다 날아가고 막 여러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일출 시간하고 맞아가지고 여기 2009년도에 촬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코끼리바위에 통과를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 꼭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 같죠. 이거 포토샵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이 갈매기. 여기 보이죠? 저한테는 이제 이게 눈동자로 보여요. 예. 눈, 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 참, 요 사진을 한 30알 정도로 이렇게 걸어 놓고 보니까 참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은근 좋아합니다. 요건 이제 장군바위인데 독도에는 다른 섬이 제가 독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작은 섬에 여러 가지 석질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얼굴바위 모습, 그리고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형태, 그리고 주먹바위라고 해서
동쪽을 향해서 있는 주먹바위, 그리고 옛날에 화산이 이게 바다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긴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그 형상들, 그런 형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면 울릉도를 바라보고 정말 고향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이게 수만 년 전에 형성이 됐는데 올해까지 형성이 되면서 깎이고 바람에 깎이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일본인들이 여기를 침략을 했을 적에 여기서 많은 우리가 강태죠. 사육을 하고 또 많이 또 고기도 잡아먹고 여기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일본이 한일합방 이후에 여기를 또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미국한테 사격장으로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격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독도가 일본한테는 미국 기지 일본으로 가고 나서 이게 사격장으로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격을 받으면서 깎아진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근 10년 동안 주제를 갖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거의 지금 많이 담았는데 아직도 못 찍은 사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독도에 가면 제가 거기서 배를 안 빌려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동두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서도 올라서 서두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찍는 거는 자유로운데,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 구석구석 다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김성도 씨가 돌아가신 분이죠. 여기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제가 이제 사무제까지 전부 다 촬영을 해드렸는데, 그 아저씨 계실 때는 처음에는 정말 깐깐했어요. 한 번 배 타는데 20-30만 원씩 받았어요.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세 사람 타면 3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배 타가지고 2시간 배 타가지고 30만 원 주고 타면 하루에 2시간이면 사진 촬영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새벽에 나가야 되고 낮에는 별로 찍을 게 없어요. 사실은 새벽하고 해질 때 가야 되는데 또 위험하다고 또 안 나가요. 저는 여기 한 올해 10년째 다니면서 거의 억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거기 직원들한테 필요하다면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지면서 이제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일반 개인 사진 작가가 몇 년 찍겠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직원들하고 5년 7년 울릉도에 있는 해양과학기지에서 어느 한 박사가, 김현배 박사가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맡겨놨는데 관광철이 되니까 보트 가져가라고 그래서 울릉도에서 배 타고 와서 그 보트 타고 울릉도로 나갔어요. 거기서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래요. 절대 여기는 백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누가 뭐 높다고 그래서 뭐 배 빌려줘,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독도에 아무리 들어가서 고무보트 타고 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쌓는데, 인간관계를 쌓는데 거의 한 6-7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면 꽃밭 펜션 여관에서 돈을 지불하고 자고 가서 또 돈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배도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사진집이 정말 귀한지를 몰라요. 사진이. 왜냐하면 독도에 가서 저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가서 한 달을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KTV에서 권호철 작가를 데리고 1년 동안 독도를 촬영하러 갔었어요. 독도 가서 서도도 못 갔습니다. 동도 올라가는 것밖에 못 갔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 경상도 분들이 좀 의리는 있어도 처음에 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친하기가, 말 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 섞는데 한 2-3년, 또 친해지는데 한 2-3년 이렇게 걸립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요게 보면은 상투 틀은 것서부터 발끝까지 있습니다. 발끝에는 아까 사진의 영상에 보듯이 알을 품고 있는, 다리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요게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순서가 막 사진에 뒤바뀌어서 이제 또 넘겼다 올라오면 바쁘니까 시간만 가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건 괭이갈매기 군무예요. 해질 때 여기가 보이는 게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인데 이 촬영을 하고 내려오니까 괭이갈매기가 한 5월 말 정도 됐나? 군무를 한 5분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 선배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진을 찍는다. 그 맞는 말 같아요. 요것도 이제 그 독립문바인데 이 구선착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 것들은 뭐냐면 괭이갈매기 똥들이에요. 처음에는 아침 새벽에 서도에서 김성도 씨가 배를 타고 5명이서 여기를 올라가는데 고무포트에 높이차가 여기서 한 이 정도 돼요. 방파제가. 그러면 파도 고무포트에서 여기 방파제까지 올라가려면 파도가 밀어칠 때 동시에 떼어서 저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알다시피 괭이갈매기 똥이 깔려 있어갖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가. 그래갖고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비 온 다음에 찍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 부두에 빗물이 고였을 때 이 반영을 찍은 건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말라 있어요. 말라 있을 때 아침에는 이제 이슬이 끼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그래서 밧줄을 잡아도 밧줄 잡은 사람이 끌려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기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여기 빠지면 그냥 사망이에요, 여기는. 아침에 누가 와서 구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 음각에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요건 이제 장군바위라고 해가지고, 요건, 독도에서 내리면, 바로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서도의 반영인데, 동도에 비가 왔을 적에, 물 고인 곳을 찾아서, 요건 부두에서 찍은 겁니다. 맑은 날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예. 여기 보면 이제 파도 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부두 끝에서 파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인가 독도의 구름이 동남아시아 구름 같았어요. 이렇게 뭉게 구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가니까 5월 말에 가니까 그때는 해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8월 달에 볼 수 있는 7, 8월 달에 볼 수 있는 해물을 5월 달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변화가 그만큼 여기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건 이제 가제바위. 독도 외에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졌는데 독도 주변에 가제바위라고 유일하게 사람이 올라가서 삼각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얘가 별 촬영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름에 들어가면 깔따구한테 물려가지고 여긴 굉장히 고생합니다. 깔따구가 물릴 때는 그냥 뭐 별것 아닌데 제가 한 3년 전에 한여름에 들어갔다가 깔따구에 물려가지고 25군데를 물렸는데 대전에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3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주사 맞고 이게 씻으면 뜨거운 물에 씻으면 부어 올라요. 부어 오르고 가려워요. 그래서 찬물에 씻어야 되는데 또 가을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흔적이 남더라고요. 그게 주사 맞고 뭐 바르고 하는데 한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비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냐면 아이들이 다리에 뭐 물집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물집이 생겨갖고 터질 듯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독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자기네들 살아야 되는 그런 견딜라 그런 그런 성들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건 서도 정상에서 본 건데 이게 이제 울릉도를 바라보는 독도의 한 사람과 같은 형상이죠. 요게 울릉도예요. 선명한 날은 이렇게 잘 보여요. 날은 잘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보인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또 보면 아까 보듯이 귀 쫑긋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뒷모습처럼 이렇게 치마를 펼치고 쭉 있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그냥 섬 2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지를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독도 그리기 대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뭘 보고 그릴까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각도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조금 각도가 틀려 보면 한반도 지형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 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천정굴 입구예요. 천정굴 입구가 이제 그 동도에서 보면 화산 폭발처럼 이렇게 폭 파인 그 해식동굴이죠. 해식동굴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요건 11mm 갖고 찍은 거예요. 11mm 갖고 보트에 누워서 찍은 거예요. 고무보트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가깝게 있고 너무 커가지고 11mm 갖고도 그냥 앉아갖고 찍으면 화각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건 뭐처럼 보일까요? 요게 뭐처럼 보일까요, 요게? 따라고 밑에 보고는 원숭이 머리였네. 예.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독도에서 바위들의 이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 그 국립중앙공원학관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애니메이션 그 제작한 걸 봤을 때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업체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 하고 그냥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 만화 영화 그런 거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여기 독도에만 계속 1년 내내 쏟을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독도도 가야 되고 다른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사실 저는 독도 사진 전문 작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분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고 저는 그냥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독도에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독도에 전문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독도 사진만 찍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요 갱이갈매기 군무는 5월 말 5월 중순쯤에 이렇게 보통 볼 수가 있는데 4월 말이면 산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알로 다 쫙 깔려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서부터. 올라갈 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갱이갈매기가 머리를 이렇게 쏴요. 오지 말라고. 자기네 땅에 침범을 했다는 거죠. 그 자기 구역입니다. 여기는 뱀이 없습니다. 뱀도 없고요. 여기는 쥐 같은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산이 서도는 숲이 조금 형성이 됐긴 했어요. 저쪽 끝으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운무를 합니다. 대장이 끌고 나가면 쫙 나갔다가 한 번 쫙 나갔다가 쫙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를 기다려서 찍은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정굴에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찍었는데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장면을 표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런 장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아침에 이건 찍은 거예요. 이건 해질 때 찍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서도 정상 그 대한봉이에요. 여기가 대한봉이고 저희가 독도를 보면 이렇게 독수리바위 같이 쭉 올라와 있는 데 있죠? 예. 꼭대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까 그 얼굴바위. 예. 요게 이제 그 독도에 보면 이게 보이죠? 보이는데
탄건봉인데요. 이 탄건봉에 여기 바위에 그 조각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수백 가지의 얼굴들이 여기 형상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딸 수가 없고요. 여기도 이제 괭이갈매기 서식지예요. 그 탄건봉 위에도. 이 배들은 유일하게 그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한두 척이 나와 있는데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정굴은 옛날에 최동도 씨가 최초 주민이었었죠. 여기에 최초 주민이 가재굴에서 양식을 했던 곳입니다. 양식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최동덕 씨가 살면서 거기에 그물을 치던 옛날에 쓰던 그물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모습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요걸 그 김성도 씨가 재작년에 요건 찍은 건데, 재작년에 저를 아침에 저녁 때 이제 오후에 문어망 설치를 하고 아침에 문어망 거들어가면서 저한테 여기를 데려다 주고 갔는데, 여기는 정말 김성도 씨도 저를 처음 데려다 줬다는 데입니다. 여기를. 왜냐면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얕아요. 이쪽이 서도인데 이게 동도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이제 몽돌 해변인데, 여기가 낮은 데다가 수초들이 올라와 있어요. 해초들이. 그리고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가면 스크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류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기가. 그래서 아침에 그냥 조용히 데려다 주고 여기다 내려다 주고 가라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여기다 내려주고 가는데 못 갔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각대 갖고 한 5분 정도를 밀은 것 같아요. 펼쳐갖고 겨우 나갔어요. 다시 저를 데리러 올 때는 일로 다 데리러 오셨는데 여기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마 요거는 이제 삼형제 굴바위에서 찍은 촛대바위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사진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먹바위예요. 주먹바위. 희한하죠? 요건 크기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거기 해양경찰 대장이 발견을 했는데 요게 정확하게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햄스터 같은 인물이죠, 그죠? 인물들이 이렇게 가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작년에 전시하면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고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들 한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시간 받겠습니다. 한 5장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냥 복도 관광점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배 타고 도는 게 끝이니까 뼈길도 제대로 못 찍어오겠네요. 예, 못 찍죠. 요게 파도에 묻혔을 적에 닭바위 촬영한 겁니다. 이따 파도가 엄청났었어요. 요게 작년에 찍은 것 같아요. 작년 5월달에 해무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찍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사진은 오늘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하나의 독도의 그 바위에 여러 가지의 그 형상이 있는데 정말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저는 독도에서 찾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독도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독도는
그냥 독도가 아니라 역사의 흔적으로서 이제까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했던 그런 저희들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독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진가는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찍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왕이면 주제 선정, 그리고 촬영의 구성, 무엇을 찍을 것인가,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가, 작품을 찍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여행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가끔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촬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촬영 결과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포토샵으로 할 것인가, 라이트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파일로 다 저장해 둘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찍은 결과물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사진에 대한 인식을 갖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좀 강의를 처음에 해봐서, 독도 강의는 해봤지만은 이 사진 강의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편하게 작가분께 질문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1시간 9시 5분 지났네요. 아까 오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사진이 참 귀한 사진을 봤고요. 또 처음으로 공개한 사진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재모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주차 혹시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주차권 이쪽에 있고요.